요 내용입니다. 일단 공식 소개부터 할게요. 이건 뭐냐면 먼저 X라고 하는 자료의 평균과 분산을 알고 있어. 아까 표에서 그런 걸 구해냈단 말이지. 그래서 이거를 알고 있어. 그 상태에서 Y의 평균, Y의 분산을 어떻게 구할 거냐.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새로운 변수는 반드시 일단 기본적으로 X에 대한 1차식 구조를 기본으로 하세요. X에 대한 1차식 형태로 나와 있는 얘를 기본으로 해서 얘기할게. 그러면 공식 쓸게. 1번 Y 새로운 변수의 평균. 근데 Y가 AX 플러스 B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면 평균은 그대로 쓰는 거야. A에다가 X의 평균 플러스 B 이렇게 씁니다. 쓴 다음에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산 Y의 분산은 그러니까 요만큼의 분산은 얘는 신경 쓰지 말고 아까 분산에는 항상 제곱 개념이 들어가 있어. 요 놈의 제곱에다가 원래 X의 분산. 요게 새로운 변수에 대한 분산 공식이에요. 자, 의미를 좀 소개할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니네가 이제 수학 시험을 봤어. 근데 신형고 요번에 뭐 하나 오류가 났었던 것처럼 제 시험이 아니고 다 맞았다고 해주기로 했어. 근데 그 문제는 정답이 없는 문제였었기 때문에 아무도 맞춘 사람이 없었는데 맞았다고 해주기로 한 거야. 오류가 나서. 그래서 4점짜리였어. 그러면 수학 점수가 이렇게 있었겠죠? 사람마다 4점씩 올려준 거야. 그럼 평균은 몇 점이 올라가? 4점이 그대로 올라가겠지. 평균은 이 변한 만큼 그대로 올라간다고 다. 4점 더한 것도 올라가고 몇 배 곱한 것도 올라가요. 그래서 요렇게 그냥 선형으로 A, X평균 플러스 B 이렇게 쓰면 돼. 그런데 분산은 어떤 값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정도야. 예를 들면 이렇게 점수가 나와 있었는데 4점씩 올려줬어. 그럼 이렇게 똑같이 올라가 있을 테니까 자료가 흩어져 있는 정도가 변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나보다 4점 많이 맞았던 애는 4점씩 다 올려줬을 때 나보다 또 4점 높은 거야. 어차피. 그러니까 요 자료를 똑같이 평행이동해서 4점을 올려줬다면 이 더해진 점수는 자료에 흩어진 정도랑은 관계가 없다고. 그러니까 4점씩 올려준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대신 제곱을 하기 때문에 얼마가 곱해진 값들은 4점의 10배하고 6점의 10배하고 8점의 10배는 다른 거야. 그래서 얘는 영향을 받아. 곱해진 놈은. 근데 제곱이니까 그 편차의 제곱만큼으로 영향을 받으니까 A의 제곱에다가 원래 분산만큼을 써주면 된다. 예를 들어 원래 X라는 자료의 평균이 2였고 분산이 4였어요. 그럴 때 새로운 변수가 3x-1이라고 하는 이 변수에 대한 평균을 구하라. 그러면 3x 빼기 1이니까 그대로 써주면 3 곱하기 x의 평균에다가 빼기 1까지 그대로 해주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평균이 2였으니까 6 빼기 1에서 새로운 변수의 평균은 5가 된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산을 계산해봐 라면 더하고 빼진 놈은 전혀 흩어진 정도랑은 관계가 없고 곱해진 놈은 제곱만큼을 가지고 이렇게 써주면 된다. 이게 새로운 변수에 대한 문제야. 그럼 학교 시험은 두 종류가 있는 거야. 얘를 지금처럼 알려주고 얘를 구해봐라 하는 문제가 첫 번째. 이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 쉬운 거죠. 그런데 조금 더 어렵게 내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아까처럼 표를 만들어서 얘를 구한 다음에 실제로는 얘를 구하라고 문제를 내는데 얘를 자기가 구해내야 되는 문제가 있죠.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시험에 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대로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볼게요. 유형 6번을 보면 돼. 자, 405번을 예제로 할게요. 자,
어떤 자료 x에 대하여 요 x의 평균이 120이고 분산이가 48이다. 그러면 새로운 변수 4분의 x 빼기 100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평균을 구해보고 그 다음에 y제곱의 평균도 구해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실제로 우리가 쓰인 건데 혹시 니네 수능시험 보고 원점수가 있고 표준점수라고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지? 이게 표준점수가 이런 식으로, 요건 딱 요 숫자는 아닌데 표준점수가 이런 식으로 너네들이 받은 원점수에 대해서 표준화된 점수를 구하는 그런 방법대로 구해서 낸 거야. 그것도. 자, 그러면 얘를 조금 정리해보면 y는 4분의 1 x 빼기 25 이렇게 쓰는 게 여러분이 보기 쉬우니까 이렇게 고쳐놓고 볼게요. 자, 그러면 요 나와 있는 걸 가지고 y의 평균을 한번 구해볼게요. 요거 구하는 거야. y의 평균이라 하면 4분의 1 x 빼기 25 요게 이제 값이니까 아까 말한 대로 평균은 그대로 쓰는 거 4분의 1 쓰고 x 평균에다가 빼기 25까지 쭉 써주면 된다. 공식 기억한 채로 쓰면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럼 4분의 1에다가 아까 요 평균이 120이었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30 빼기 25니까 5. 새로운 변수의 평균은 5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요걸 구해야 되는데 요 모양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분산에서 나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분산을 구하라 이런 얘기예요. 분산. 그럼 분산은 이렇게 되니까 분산은 요거는 관계없다고 그랬죠. 더하기 빼기는 요거의 제곱. 그러니까 16분의 1 하고 원래 분산 요만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6분의 1에 원래 분산이가 48이니까 원래 분산이가 3이 되는, 아니, 새로운 변수에 대한 분산은 3이 되는 거지. 자, 요걸로부터 우리가 아까 외운 거 vy는 2y의 제곱 빼기 2y의 전체 제곱 이렇게 구한 걸로부터 찾을 수 있는 거죠. vy는 3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싶은 게 요거고요. 평균이 아까 5였으니까 제곱하면 25가 되겠죠. 따라서 2의 y제곱의 값은 28이 되는 거지. 그럼 a 더하기 b가 얼마냐 물어봤으니까 33이라고 답을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식 그대로 잘 정리해서 쓸 수 있으면 돼. 이게 이제 주어진 상태로 새로운 변수에 대한 평균 분산을 구하는 기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 말고 내가 직접 얘를 먼저 구해내고 나서 이거를 구해야 되는 문제. 요걸로 한번 가볼게. 자, 그러니까 유형 7번이 학교 시험 문제랑 가까운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유형 7번을 하나 해볼 텐데 409번을 한번 해볼게. 어렵지 않아. 똑같아. 그리고 하나 시켜보겠습니다. 409번은 흰 바둑돌이 2개가 있고 검은 바둑돌이 4개가 있는 상황이야. 총 6개죠. 여기에서 2개를 꺼낼 거야. 2개를 꺼낼 때 이때 확률 변수 잘 읽어. 흰 바둑돌의 개수가 확률 변수야. 흰 바둑돌이. 그러면 흰 바둑돌은 2개가 있었고 검은 게 4개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2개를 뽑을 거거든. 그때 흰 바둑돌이 나올 수 있는 건 검은 것만 다 뽑히면 흰 바둑돌 없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확률 변수가 P라고 했을 때 이거 흰 바둑돌 개수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또는 흰 바둑돌 2개나 있으니까 1개 나올 수도 있어요. 또는 흰 바둑돌이 2개 다 나올 수도 있다. 그 얘기죠. 요게 이제 확률 변수를 제대로 읽고 쓴 거야. 그럼 일단 전체의 경우의 수는 6개 중에 2개를 뽑는 경우니까 62 15가 전체 경우의 수입니다. 그럼 15분의 자, 요건 뭐냐면 흰 바둑돌이 0개가 나온다는 뜻인데 그거는 그냥 검은 바둑돌 중에서 2개가 뽑혔다는 뜻이니까 42 이렇게 되겠죠. 6가지 경우입니다. 그 다음
흰 바둑돌이 하나 나오는 건 여기서 하나 나오고 여기서 하나가 나왔다는 뜻이니까 흰 바둑돌 2개 중에 하나가 나오고 검은 바둑돌 4개 중에 하나가 나오는 경우니까 8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 경우라면 흰 바둑돌 2개 중에서 2개가 다 뽑힌 경우니까 이렇게 되어서 한 가지입니다. 확률을 구했으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래. 6 더하기 8 더하기 1 15가 되니까 뭐 15랑 같으니까 됐죠. 1. 자, 문제는 이 상황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분산을 구하는데 3-4x 이렇게 구하래요. 근데 이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봐. 똑같은 거야. 이렇게 놓고 보면 좋죠. 요게 새로운 변수 y라고. 얘의 분산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죠? 아, 잘못했다. 4-3x네요. 눈치챘어 우리 지민이가. 쟤 왜 저래? 그러면서 이렇게 된 걸 구하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럼 어차피 분산 구하려면 평균을 구해야 돼요. 자, 평균 구해볼게요. 평균은 그대로 해준다. -3에다가 x평균에다가 4를 더한 걸로. 그러려면 얘를 구해내야 된다는 얘기니까 요 밑에다가 그거 평균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분산하고. 자, 평균 구하는 건 그러면 요거 없고요. 요렇게 곱한 게 8, 요렇게 곱한 게 2, 15분의 10, 3분의 2가 평균 나왔고, 분산 구해볼게요. 분산을 구하려면 근데 x제곱의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 x제곱의 평균을 구해보면 요거 제곱 곱하기 얘 없죠? 요거 제곱 곱하기 얘 그래도 8이고, 요거 제곱에다가 요거 곱하니까 4, 그러니까 15분의 12, 그러면 5분의 4가 x제곱의 평균. 따라서 분산은 x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되니까 x제곱 평균이 5분의 4 빼기 평균의 제곱 9분의 4. 그러면 45분의 9를 곱했으니까 36, 4를 곱했으니까 16. 그럼 45분의 20. 그러면 5, 9, 45, 5, 4, 20. 그러면 분산은 9분의 4가 되는 거죠. 여기다 써놓을게요. 평균은 3분의 2가 되고 분산은 9분의 4가 되는 상황. 자, 그러면 요거 평균 구할 필요가 없겠네. 분산을 직접 구합시다. 분산 나와 있으니까. 뭐 잘못됐나요? 왜 계산 이상한가? 36 빼기 20. 아, 9, 5, 45다. 야, 미쳤다. 45분의 16이네요. 아, 미안합니다. 큰일 났네. 자, 그러면 분산은 더하기 빼기는 관계가 없고 요거의 제곱만큼이 되니까 9 하고 원래 분산만큼이니까요. 45분의 16. 자, 이게 이제 내가 표를 만들어 가지고 x에 대한 평균 분산을 찾고 실제로 구하고 싶은 건 다른 변수에 대한 분산 평균을 구하는 그 과정이 들어있는 문제. 자, 한 문제만 여러분이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411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411번. 거냐? 정찰이고 411번 한번 해보십시다. 이걸 지울게요. 문제는 나도 써놓을 테니까 좀 빠르게 푸는 사람은 뭐 금방 나올 거고 조금 느린 사람은 중간중간 참고해. 411번 문제입니다. 1학년이 5명, 2학년은 2명. 근데 여기서 논술대회에 참가하는 3명을 뽑을 거야. 콤마 뒤에가 이제 확률 변수 정의니까 잘 보시고 1학년 학생 수입니다. 1학년 학생 수를 확률 변수라고 하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야. 잘 적어.
확률 변수 x가 될 수 있는 놈 3명을 뽑는다는 거. 1학년은 5명이고요. 2학년은 2명밖에 없습니다. 3명을 뽑을 거예요, 총. 그렇다면 최소 1학년이 1명 이상은 뽑히겠죠? 1학년이 2명밖에 없기 때문에 1학년이 2명 다 뽑혀도 1명은 2학년이 2명밖에 없기 때문에 1학년 학생 수구나. 1학년 학생 수는 2학년이 2명뿐이 없으니까 최소 1명은 뽑혀야 되죠. 그래서 1명, 2명, 3명 모두 1학년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총 7명이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7명 중에 3명을 뽑는 경우가 되죠. 35가 될 거예요. 그러면 35분의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1학년이 1명 뽑히는 경우를 한번 해보세요. 5명 중에 1명이고요. 2학년은 2명 중에 2명입니다. 그죠? 그래야 총 3명 중에 1학년이 1명인 경우니까 1학년 5명 중에 하나, 2학년은 2명 중에 2명 모두. 그래서 적으면 돼요. 그 다음 1학년이 2명 뽑힌다는 건 5명 중에 2명이 1학년이고 2학년 2명 중에 1명이 뽑혀야 1학년 2에 2학년 하나 이렇게 되겠죠. 20가지입니다. 그 다음 1학년이 3명 다 나오려면 그냥 5명 중에 3명이 뽑혀야 되죠. 이렇게 했을 때 확률이 더해서 1이 나오는지 확인. 이 표를 얼마나 자연스럽게 잘 만드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 다음 공식은 잘 외워놓고 개인 연습만 좀 충실히 하면 돼요.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황까지가 됐고, 문제는 요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거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평균을 구해야죠. 그래서 평균을 구해보시기 바래. x의 평균 1 곱하기 5, 2 곱하기 20, 3 곱하기 10. 그러면 평균은 7분의 15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y라는 놈의 평균은 이렇게 정해진다. 잘 생각해봐. 자기가 어디가 제일 약한지. 나는 표 그리는 게 일단 안 돼요. 그건 이제 확률 계산이 잘 안 되는 경우, 또는 확률 변수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거에 해당되는 숫자들이 뭐가 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부터 어려운 사람은 그 문장을 한번 읽어보고 상황을 보셔야 된다고. 왜냐하면 3명 뽑기 때문에 1학년은 2학년이 2명 다 뽑혀도 최소 1명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0 아니고요. 그죠? 그리고 2명, 3명 모두 다 1학년일 수도 있죠. 확률 변수가 1학년 학생 수라는 걸 잊지 말라고. 1학년 학생 수. 거기에 대한 자료. 그 다음에 여기 조합 이용해서 쓰는 정도는 연습을 꼭 조금 하셔야 돼. 자, 여기까지가 새로운 변수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제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두 번째 공식 됐어.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너네들 그 프린트로 보면 그 다음 장이죠. 엄청 복잡해 보이는데 단순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을 들으세요. 프린트를 보지 말고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풀어서 얘기를 해줄 테니까. 근데 조금 얘는 사전 지식이 필요해. 내가 물어볼 거야. 제목이 이항분포예요.
그럼 공부를 잘 열심히 따라서 하는 친구들은 내가 나중에 이항분포가 뭐야? 라고 물어볼 거야. 그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 자, 이항분포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답하면 베스트입니다. 지금까지 아까 확률 계산할 때 뭐 몇 개 중에 몇 개 뽑기 막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런 식으로 확률 계산을 해서 채워 넣는데 이항분포라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 확률들을 채우는 과정이 독립시행에 의한 확률 계산으로 채워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복습을 얼마나 했는지가 문제죠. 정빈아, 독립시행이 뭐야? 서로 영향을 안 줘가지고 그건 독립의 뜻이죠. 모집합이 PA랑 PB 그러니까 그게 독립에 대한 정의였다고. 독립시행이라는 게 뭐냐고. 확률할 때 공부했을 텐데 내가 말하면 아 그거요? 그럴 수 있죠. 독립시행이 뭐냐? 몇 번이고 반복 시행이 가능하고 독립시행에 의한 확률 단원이 따로 있어요. 확률 열어보셔야 돼. 두 번째는 할 때마다 이미 일정한 확률이 정해져 있는 시행. 예를 들면 주사위 던지기. 배고파서 못 던질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할 때마다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로 정해져 있어요. 이런 게 독립시행의 대표. 동전 던지기 마찬가지. 또한 그런 것도 있었어. 야구선수 타율이 3할 4푼이다. 이거는 안타를 칠 확률을 정해진 확률을 얘기해 주는 거죠. 자유투 확률이 80%다. 자유투 던졌을 때 한 번 던졌을 때 10분의 8, 5분의 4가 이미 확률이 정해진 거죠. 자유투 힘들지만 몇 번이고 반복 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항분포 공식으로 푸는 문제들은 니네가 그냥 한 줄만 외워도 풀 수가 있어. 근데 이 독립시행에 의한 확률이라면 못 구한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복습을 시키는 경우인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 이항분포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확률 분포표에 들어가는 확률 계산을 독립시행에 의한 확률 계산법으로 그 칸을 채우겠다는 뜻이야.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 독립시행이란 자체가 계속 반복이 가능해. 즉 시행 횟수가 존재한다고. 그리고 할 때마다 어떤 확률이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 문제의 보통의 구조가 여기서는 쉽게 나오겠지만 보통 굉장히 여러 번 반복했을 때 상황을 물어볼 거야. 예를 들면 주사위를 500번을 던졌다. 그때 주사위 눈 1이 나올 확률. 그러면 너네는 500번 중에 한 번도 안 나왔을 경우 확률 변수가 0. 한 번 나왔을 때 1. 두 번 나왔을 때 2 해서 500번까지 501칸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 500번 중에 한 번도 안 나올 확률은 500번 중 한 번도 안 나올 확률로 0번, 6분의 5로 100제곱. 이게 x가 0인 상태에서 들어갈 확률인 거야. 그럼 1 해서 또 써야 되고 또 써야 되고 이걸 501개 한 다음에 평균 구해봐. 하겠냐고. 못하죠. 그래서 통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공식을 정리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독립시행에 의한 확률들로 분포 상태가 되어 있는 확률 분포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독립시행이라면 몇 번이고 반복시행 가능해. 시행 횟수가 나와 있을 거야. 문제 판단의 기준이야. 그 다음에 할 때마다 정해진 일정한 확률을 알려줄 거야. 이렇게 되면 이 확률 분포를 이항분포라고 하고 그때 얘의 경우를 이렇게 표시하겠다는 거야. 시행 횟수와 그게 한 번 할 때마다 일어날 확률을 가지고 표시하겠다. 자, 이게 B는 원래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비대칭적인 분포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주사위를 6번 던졌어.
그럼 1의 눈이 사실 몇 번 나와야 돼요? 확률상으로. 한 번 나오는 거죠. 근데 실제 던져보면 딱 한 번일까? 그렇지 않죠. 안 나올 수도 있고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두 번 나올 수도 있고 세 번 나올 수도 있고 그 확률들이 다 달라요. 비대칭적인 구조라고. 그런 경우죠. 그래서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거고 이때 요거를 이항분포라고 이제 부를 거야. 그러면 요런 자료에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아까 그 이 복잡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어떻게 구할 겁니까? 공식 정리할게요. 이제 1번 요게 이제 x에 대한 자료들이 요런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하면 평균은 요렇게 구하면 된다. 시행 횟수와 한 번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확률.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거야. 주사위를 30번 던졌어. 그럼 평균 1의 눈은 몇 번 나오겠냐? 니네가 생각할 때. 확률 3. 30번 던졌어. 1의 눈 몇 번 나오겠어? 5번은 나오는 거 아니야, 평균? 그 얘기야. 시행에서 30번인데 한 번 할 때마다 확률 6분의 1인 거야. 그러니까 평균 5번은 나오겠네.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평균으로는 이렇게 계산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분산. 요건 시행 횟수. 나올 확률 곱하기 여기에 나오지 않을 확률. 보통 책에는 Q라고 돼 있을 거야. MPQ 이렇게. Q가 1-P예요. 나오지 않을 확률.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시행에 의한 확률 쓸 때 보면 N번 중 N번 시행하여 그것이 R번 일어날 확률을 계산하는 게 독립시행이었다고. 그러면 어떻게 이걸 썼었는지 공식 다시 외워. 이 말을 보고 N번 중 R번 일어납니다. 일어날 확률로 R번이고요. 일어나지 않을 확률로 나머지입니다. 이거야. 이게 독립시행에 의한 확률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분산 구할 때 일어나지 않을 확률도 포함이 돼 있어요. 요게 된 거고 3번은 분산 구했으면 당연히 이건 뭐 쓰나 마나이지만 그냥 루트 분산으로 구해. 표준 편차는. 이게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마지막 공식이야. 자, 그러면 문제를 봤을 때 이게 독립시행에 의한 확률 문제, 즉 이항분포 문제인지를 판단할 수 있으면 실력이 업이고 그냥 이거 이항분포야 그렇게 얘기했을 때 공식대로 풀 수 있는 사람 좀 하수야. 근데 그걸 판단하려면 이 얘기가 문제 중에 포함되어 있는지 보라고. 아, 이거 몇 번이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몇 번 시행했을 때 그 중에 일어날 확률도 정해져 있는 상태의 어떤 시행들. 동전 던지기, 주사위 던지기, 그 다음에 타율, 자유투, 그 다음에 뭐 통화 그때 시도할 때 통화가 될 확률 같은 거 정해주는 확률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요 두 개가 문제 중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요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생각하고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실제로 표를 구하지 않고 이렇게 해버리면 끝이다. 이거 외우는 게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평균은 둘이 곱하면 돼요. 분산은 곱한 거에 아닐 확률까지 곱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항분포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될 텐데 이거 공식대로 푸는 문제는 모의고사에서 3점 이상 없어. 무조건 3점 이하야. 공식대로 푸는 문제는. 그러면 이항분포 문제가 4점으로 출제될 때가 언제냐? 아예 원론적인 거죠. 이 공식 쓸 수 있어? 이게 이항분포라고 판단이 됐을 때 이 공식만 사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3점인데 이항분포 문제가 요 확률을 자기가 직접 써가면서 해야 되는 문제라면 4점 준다. 그래서 이 확률 구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확률만 딱 물어보는 거죠. 두 번 나올 확률. NC2 P의 제곱 1-P의 N-2 이런 식으로 그 특정 부분의 확률을 구할 수 있어. 요걸 사용한다면 즉 독립시행에 의한 실제 확률 계산이 포함됐다면 확률 계산이 포함된 문제라면 4점 가능하다. 근데 공식만 쓰는 이 문제라면 표를 이 확률을 쓰지 않고 그건 다 3점 이하의 문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 문제까지도 좀 연습을 잘 해보셔야 4점짜리 문제, 이항분포 문제를 풀 수 있다.
3점짜리는 그냥 초등학생들도 해요. 공식 외워서 이거 써놓고 이거 대입하라고 하면. 그런 문제들은 충분히 하는데 그 중에 혹시 독립시행에 의한 확률 분포이기 때문에 이 확률을 써서 뭔가 문제를 풀어야 된다면 4점 줄 수도 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 이제 유형 8번부터예요. 한번 연습을 몇 개 해볼 테니까 잘 들어봐봐.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유형 8번 412번을 한번 풀어볼게. 어떤 기계에서 생산되는 그 제품의 10%가 불량품이야. 그럼 불량 나올 확률이 얼마야? 10분의 1인 거죠. 불량 나올 확률, P를 알려준 거라고. 근데 이 기계에서 생산된 제품 중 5개를 선택을 해보았다. 즉 뽑는 시행을 5번을 했어. 오케이. 이때 나오는 불량품의 개수가 확률 변수야. 그러면 0, 1, 2, 3, 4, 5겠죠. 안 나올 수도 있고 5개 다 불량일 수도 있고. 근데 이 표를 다 구하라는 게 아니야.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래. 그러면 생각해보면 이게 시행 횟수가 나와 있고 정해진 확률이 있으니까 이항분포 문제가 맞는데 실제로 생각해보면 불량품이 5개 중에 없을 수도 있고 1개일 수도 있고 2개, 3개, 4개, 5개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 P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즉 이 부분의 확률이 얼마냐고 묻고 있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하는 게 편하겠니? 전체 확률이 얼마이고 1이고 거기에서 뭐만 빼면 불량품이 하나도 나오지 않을 확률을 빼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 지금 확률이 10분의 1인데 5번 시행을 했단 말이야. 그럼 5번 중에 불량품이 하나도 안 나올 확률을 쓰자면 5번 중 한 번도 나오지 않음. 나올 확률 10분의 1로 0제곱이고 그러면 아닐 확률로 10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걸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1 마이너스 이건 1, 이것도 1이니까 이거만 쓰면 되겠네. 이걸 계산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찾아봐라 이거야. 그냥 보기에서. 그러니까 독립시행에 의한 확률들의 분포인 거야. 그러니까 독립시행에 의한 확률 계산을 할 수 없다면 완벽하게 공부한 게 아니고 그냥 평균 구하라 그러면 돼요. 이거 평균 구하라 만약에 이게 그러면 5개를 다 하지 말고 시행 횟수가 5번이고 나올 확률 10분의 1이니까 평균 2분의 1 이렇게 하면 돼요. 2분의 1개.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특정 부분의 확률을 구하려고 한다면 얘를 사용을 해야 된단 말이죠. 오케이. 자, 하나 더 보여줄게요. 예전에 모의고사에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 어느 비행기 항공회사에서는 비행기 좌석이 200좌석이야. 근데 예약을 220개 받는다고. 왜 그렇죠?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약해놓고 안 오는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몇 % 정도 된다고 알고 있거든. 여태까지 누적된 걸로 타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약 취소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알아. 그러니까 200좌석인데도 불구하고 220개를 받는 거야. 왜냐하면 200좌석만 받으면 취소한 사람 때문에 맨날 180석, 170석만 운전해야 돼. 그러면 손해나잖아. 그러니까 꽉 채우고 싶은 건데 그래서 오버해서 받는다고. 그럼 선생님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혹시 220좌석을 판매했는데 뭐 205명이 왔어요. 그럼 5명 어떻게 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태까지의 경우로 취소 확률이 요 정도 되니까 요 정도까지 받아줘. 더 받아. 근데 취소하고 만약에 한두 명이 더 남았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비행기 좌석 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아니면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해버리는 거야. 약간 불만 요소가 되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막 좌석 모자랄 확률이 막 50% 이러면 못하죠. 그러니까 불만만 생기고, 야, 이게 예약하면 맨날 자리 없다고 그래. 그런 말 나올까봐 그 확률을 계산해서 대충 뭐 정해진 건 아니에요. 비행기사에서 한 3% 이내에 오차면 그냥 받아버려. 그 한두 사람 그런 거 그냥 죄송하다고 환불해줘. 그리고 200석 채워서 가. 이게 이득이니까. 그런 문제로 나왔었어. 그 문제를 이제 말만 바꾼 거야. 415번.
요건 이제 말이 안 되는 얘기긴 한데 이렇게 받으면 이 레스토랑 문 닫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원래는. 근데 이제 문제니까 해볼게. 어느 레스토랑에 예약 취소율이 10%야. 즉 예약해놓고 안 올 확률은 10분의 1입니다. 그럼 올 확률은 얼마예요? 올 확률은 10분의 9죠. 맞아요. 근데 이 예약 그 레스토랑이 원래 18개의 좌석이 있는데 20개를 예약을 받아버린 거야. 두 자리 더 받아버렸다고. 안 오는 사람 있을까봐. 예약 취소율을 10%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 실제로 테이블이 부족할 확률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상황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테이블이 부족하다는 건 20명을 받아버렸는데 19명 이상 오면 자리가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테이블이 부족할 확률을 구하라는 게 19명 왔을 때 하고 20명 왔을 때 확률을 더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오는 거에 대한 얘기니까 아까 확률이 예약 취소 확률이 10분의 1이었는데 사람들이 오는 거에 대한 확률이니까 그거를 읽고 10분의 9로 확률을, 그러니까 올 확률이에요. 올 확률. 그러니까 왔을 때 얘기.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독립시행에 의한 확률로 써볼까? 확률은 이거고 시도는 20개를 예약을 시켜버린 거야. n이 20이고 p가 19예요. 자, 19명 올 확률 구해봐. 20명 중 몇 명이 오는 거야? 19명이. 올 확률로 19명이 왔고 오지 않을 확률로 1명 있는 거죠. 플러스 20명 다 왔을 경우 20명 중 20명이 다 옴. 올 확률 20. 안 올 확률 0제곱이니까 안 썼습니다. 요걸 구하면 되죠. 근데 이걸 사실 손으로 계산할 수는 없으니까 표에다가 숫자를 줬어. 20시 19는 20. 10분의 9, 즉 0.9의 19제곱은 0.135 곱하기 0.1에다가 20시 20은 1, 0.9의 20제곱도 또 알려줬어요. 0.9의 20제곱은 0.122로 계산해라. 자, 계산할게요. 요거 0.1이니까 얘랑 소수점 떼버리고 없애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0.270이 되고 요거는 0.122가 되니까 0.392가 바로 자리가 모자를 확률. 이거 거의 40%에 가까운데 이러면 망해요. 그러니까 많이 받아봤자 21좌석 정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빼게. 자, 그래서 실제로 여기는 예약했을 때 자리가 부족할 확률은 정해진 테이블 수 또는 좌석 수보다 많이 왔을 때의 경우를 말하는 거니까 이렇게 계산한다. 이게 지금 기본 문제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더 어려운 거야. 얘가 더 쉬운 거고. 해보면 알아. 자, 그래서 독립시행에 의한 확률 계산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연습해 두셔야 돼. 요거 기억하시면 돼. 구조를 몇 번 중 몇 번 일어날 확률로 몇 번, 일어나지 않을 확률로 나머지 이렇게 쓴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그럼 공식 대입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좀 어려웠다면 대신 공식 대입을 하려면 이게 이항 분포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 거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 즉 독립시행에 의한 경우를 지금 보고 있는 건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으면 확실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416번은 너무 노골적으로 알려준 거니까 유형 9번은 아주 쉬운 문제. 이항 분포 20,p를 따릅니다 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럼 이걸 보고 20,p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시행의 수가 20번, 일어날 확률이 p 이렇게 읽는 거야. 자, 그랬을 때 평균이 10이랍니다. 그걸 가지고 x제곱의 평균과 분산을 구해봐. 자, 그럼 아까 공식 요거 옆에 있으니까 보고 쓰세요. 요거 평균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20 곱하기 p, 요게 평균 공식이죠. np. 그게 얼마냐? 10으로 알려줬어. 따라서 p는 얼마가 돼요? 2분의 1 이렇게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빨리 2분의 1로 이제 고치시면 돼. 자, 평균은 10 구했고요. 분산을 구해야 됩니다. 분산을 구해볼게요.
분산은 어떻게 구하는지 봐. 분산은 20 곱하기 2분의 1에다가 이게 일어날 확률이야. 곱하기 일어나지 않을 확률 나머지 2분의 1이죠 또. 요렇게 곱해준 게 분산이라고. 이렇게 되면 5가 되겠죠. 분산이 5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구했어요. 그럼 분산 알고 평균 아니까 x제곱의 평균도 구할 수 있는데 아까 분산 공식이 요렇게 돼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 자, 그래서 분산 구한 게 5고요. 요건 내가 구하고 싶은 거고 평균이 아까 10이었으니까 제곱하면 100이 되겠죠. 이렇게. 그렇게 되면 x제곱의 평균은 125가 되니까 이렇게 돼서 답은 130 이렇게 적어주면 끝. 뭐 계산 또 잘못된 거 있는 것 같다? 105네. 넘어가서 110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공식대로 대입하는 문제는 그냥 NP, NP1-P 이거만 기억하면 나머지 구하는 건 문제가 없지요. 하나 더 해볼게요.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419번, 419번 아니라 420번 별표 하나 쳐놓고 420번을 풀어줄게. 이건 시험에 잘 내는 문제. 이항분포 NP 이걸 따른답니다. 이때 평균이 2래요. 그 다음에 분산이 2분의 3이다. 빨리 이거 갖고 N과 P를 구해봐라. 어떻게 구하는 건지 보여줄게. 너무 쉬워. 자, 평균은 요거 곱하기 요거죠. NP 요게 2야. 분산은 NP에다가 1-P 이게 분산이야. 맞아요?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냐? 420번 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NP를 빨리 구해야 뭐를 구할 수 있냐면 PX는 2 분의 PX는 3 이거 구하는 건데 그러려면 NP를 알아야 2일 확률과 3일 확률을 구할 수 있지. 왜 웃어? 아니 노엘신이. 노혜린. 자, 할게. 연립방정 쉽죠? 여기 NP가 2니까 여기다 그냥 2라고 대입하면 돼요. 그래서 2의 1-P가 2분의 3이고 2로 나눠주면 4분의 3이 되니까 P의 값은 4분의 1이 된다고 계산하면 되고요. P가 4분의 1이 들어가면 양변에 4를 곱하면 N은 8이 되겠지. 그죠? 자, 그러니까 얘네가 어떻게 된 거냐면 시행횟수는 8번에 일어날 확률이 4분의 1인 거란 말이야. 자, 이 문제가 그럼 결국 또 뭐야? 특정 부분의 확률을 구하라는 건 독립시행에 의한 확률식 저식을 써서 계산하라는 뜻이야. 계산해 볼게. 자, 다시 한번 연습 좀 해. X가 2일 확률, 즉 8번 중에 2번 일어날 확률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 8번 중에 2번 일어날 확률로 몇 번? 2번. 그럼 일어나지 않을 확률로 6번이 된다. 이게 독립시행에 의한 확률. X가 3, 즉 8번 중에 3번 일어날 확률. 그러면 8번 중에 3번 일어날 확률로 3번이고 나머지 일어나지 않을 확률로 5번이 되겠죠. 복잡해 보이지만 계산이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4분의 1의 제곱 다 지워지고 여기는 하나가 남고요. 여기 5개, 6개니까 얘가 다 지워지고 얘가 하나 남아요. 자, 그럼 8C2는 8, 7, 56의 절반 28 곱하기 밑에 4분의 3이 남았고 위에는 8C3, 8, 7, 6, 3, 2, 1 8, 7, 56 곱하기 여기는 4분의 1이 남은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지워지면 얼마가 되니? 7이니까 21 여기는 4, 1은 4, 4, 4, 16 이렇게 되니까 그럼 7, 3, 21, 7, 24 그래서 이 값은 3분의 2가 된다 라고 쓰면 되죠. 요것도 이항분포를 따른다로부터 NP를 구했을 때 특정 부분의 확률을 써야 되는 문제야. 알아두시면 돼. 자, 한 문제 시켜보겠습니다. 421번 도전하세요. 427번을 도전합니다.
문제 잘 읽어야 돼. 다 읽고 생각해봐. 어떤 공장에서 생산된 장난감이 10개 중 1개꼴로 불량품이야. 즉 장난감이 불량일 확률이 10분의 1입니다. 라고 알려줬어요. 그 다음 이 장난감을 포장할 때 사용하는 상자도 9개 중 하나가 불량입니다. 상자 불량 확률이 9분의 1이에요. 자, 그럴 때 장난감 1개를 1개의 상자에 넣어서 포장한 100개의 상품 중 장난감하고 상자 모두 불량품이 아닌 상품의 개수를 확률 변수로 하자. 그러니까 문제는 불량 확률을 줬는데 목표는 불량이 아닐 확률을 이용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 둘 다 불량이 아닌 거니까 장난감이 정상품일 경우가 10분의 9 확률인 거고 상자가 정상품일 거는 9분의 8인 거죠. 따라서 장난감, 상자 모두 불량품이 아닌 정상일 확률은 10분의 9가 돼야 하고 상자도 정상이어야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10분의 8, 즉 5분의 4가 내가 원하는 기본 확률인 거야. 그죠? 불량 확률을 줬지만 내가 원하는 건 장난감도 불량이 아니어야 하고 상자도 불량이 아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게 몇 개 지금 상품을 만든 거냐면 100개니까 시행 횟수가 100개란 얘기이므로 얘는 이항 분포가 맞고요. 그러면 100개 중에 P가 5분의 4일 확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뭐냐면 분산 구하면 됩니다. 분산 구하면 그럼 100에다가 5분의 4에다가 이것이 아닐 확률 5분의 1까지 곱해주면 되니까 분산은 16 이렇게 계산하면 끝나는 문제가 되는 거지. 됐어. 자, 이제 다 배웠고요. 428번 나오는 그 유형 11번은 뭐냐면 평균 분산 구할 수 있으면 그거 구해가지고 새로운 변수 확률 구해봐. 아까 했던 문제랑 연결만 해버린 거야. 하나 해볼게. 428번이요. 자, 시청률이 30%. 그러니까 그 텔레비전을 시청할 확률이 30%. 10분의 3이다. 그리고 500가구를 조사해서 시청하는 가구 수를 확률 변수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시청 확률로 써야 돼요. 만약에 이 드라마를 시청하지 않는 가구 수를 확률 변수로 하자. 그러면 10분의 7로 확률을 써야 된다는 얘기고. 자, 그리고 시행 횟수가 500 아까 보니까 이만큼. 이건 확률이 정해져 있고 반복 시행 가능한 이항 분포가 맞죠. 자,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분산 3분의 1 x 빼기 이걸 구하래. 근데 이거는 아까 봤지만 더하기 빼긴 관계가 없고 이거의 제곱인 9분의 1 vx를 구하니까 이걸 갖고 빨리 분산만 구하면 끝인 거야. 분산은 어떻게 구해요? 500 곱하기 10분의 3에다가 나머지 10분의 7까지 np 1-p 이렇게 곱한 게 분산. 그러면 5 곱하기 3 곱하기 7이 되죠. 그러면 105가 되나요? 따라서 9분의 105가 되고 3으로 나눠주게 되면 3, 3은 9, 3, 3은 9, 3, 5, 15. 즉 3분의 35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문제가 없는데 이제 여러분이 제일 틀리기 쉬운 문제 별표 칠게 431번에 별표 3개를 쳐. 매번 가르쳐줘도 매번 틀려. 우리 이거 기억나지? 독립시행에 의한 확률에 해당되는 문제 중에 응용 문제 중에 뭐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동전 던져서 앞면 나오면 오른쪽 2칸 가고 뭐 뒷면 나오면 왼쪽 1칸 갔을 때 이걸 뭐 5번 던졌을 때 어느 위치에 도착할 뭐 2의 위치에 도착할 확률이 얼마냐 이런 거 같잖아. 그런 것처럼 그 문제가 나와 있어. 그런데 헷갈리기 쉬워서 사실은 내가 문제 주고 지금 1분 이상 줄 건데 답을 한번 내보세요. 이 중에 절반 이상은 못 맞춥니다. 시작. 자, 문제는 이렇게 위치, 좌표에 대한 얘기는 도대체 3의 배수의 이 30번 중에서 3의 배수에 눈이 몇 번 나왔느냐 그게 위치를 결정하는 거야. 나머지는 3의 배수 아닌 게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위치에 대한 식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알고 싶은 거는 일단 얘가 몇 번 나왔느냐 이고
실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그걸 통해서 좌표의 평균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니네가 착각이 일어나는 거야. 헷갈리고. 그럼 내가 정리해주면 일단 3의 배수가 몇 번 나왔느냐 하니까 x번은 좌표 얘기이기 때문에 다른 문자로 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y라고 놨어. 3의 배수가 y번인 거죠. 그렇다면 3의 배수가 아닌 게 몇 번 나온 거야? 30 빼기 y번 나온 거 아니야? 그럼 이걸 가지고 좌표를 설정하라고. 자, 그러면 플러스 3씩 y번이 같겠죠? 3y만큼 같겠죠? 그리고 요 횟수만큼 마이너스 1칸을 갔으니까 30 마이너스 y에 마이너스 1칸이 간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겠죠. 이게 좌표라고. 그러니까 x는 4y 빼기 30이라고 하는 놈이 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이거 구하는 거라고. 그러면 당연히 너네들은 이거를 구하려고 하겠지. 그럼 얘를 구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y 주사위 던졌을 때 3의 배수가 나온 횟수에 관련된 거를 기준으로 즉 2y를 계산해서 여기다 대입해서 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봐봐요.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 얼마죠? 3분의 1인 거죠? y라는 게 3의 배수 나왔을 때 얘기니까 나올 확률이 3분의 1인 거고 시행은 몇 번 한 거야? 30번을 한 거야. 따라서 이 문제가 y에 대한 평균을 구할 때는 이항분포 30번에 3분의 1 확률 이렇게 된 거라고. 근데 만약에 할인이가 맞춘 게 이거를 구해서 n 곱하기 p에서 10이 나온 걸 답으로 말했다면 정확한 답이 아닙니다. 오케이. 그래서 2y가 10인 걸 구해서 4 곱하기 10에 빼기 30까지 해야 좌표에 대한 평균을 구한 게 되어서 이렇게 구해진 게 10 정답이 되는 거다. 그 얘기라고. 이해됩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뭐가 어려운 거냐면 니네가 여기서 생길 때 위치 정할 때 쓴 얘는 3의 배수가 나온 횟수에 해당되는 개념인 거고 그 횟수 가지고 실제 좌표는 이렇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니네가 구하고 싶은 이 좌표에 대한 평균은 이렇게 써지는 게 맞다고. 그러니까 얘를 구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횟수에 대한 얘기를 써야 되는 거야. 근데 요 3의 배수가 나온다는 횟수가 y니까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고 30번 시행을 했으므로 평균 3의 배수는 10번이 나온다가 평균인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60이라고 집어넣고 써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x하고 또 다른 그냥 요 횟수하고 좌표를 혼돈하면 안 돼요. 요 착오 없이 진행해야 됩니다. 자, 이제 다 배웠고요. 유형 12에 기대값. 아까 기대값이 다른 말로 뭐였지? 평균. 평균 구하기 문제 또 내는 거야. 대신 이제 상금 같은 거, 복권 같은 얘기 해서 한 번 시행했을 때 받을, 한 번 뭐 복권 샀을 때 당첨됐을 때 상금이 얼마 평균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기대값 얘기는 평균 구하기 문제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가장 쉬운 걸로 하겠습니다. 432번. 그리고 한 문제만 더 해줄 거야. 문제 수가 많아서. 자, 432번. 500원짜리 동전, 50원짜리 동전이 2개가 있어. 그 다음 100원짜리가 4개가 있어. 자, 여기에서 몇 개를 꺼낼 거냐면 3개를 꺼낼 거야. 이때 이 동전을 내가 상금으로 받기로 한 거야. 그럼 평균 얼마 받을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도전하고 싶죠? 예를 들어 상자에다 내가 돈 넣어놓고 야 동전 3개 꺼내서 나오고 니 가져. 그럼 한번 해보고 싶잖아. 비싼 돈으로 100원짜리만 3개 뽑아야지 막 이러면서 하겠지. 근데 평균적으로 한 번 하면 동전 3개 뽑으면 얼마 가져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돈이 나올 수 있는 걸로 계산해 봐야 됩니다. 확률변수 x가 돈이니까요. 자, 그러면 돈 제일 적게 받는 게 얼마 가져갈 수 있냐? 이거 3개 뽑아야 돼. 그럼 50원짜리 2개랑 100원짜리 하나 이렇게 해서 3개를 뽑아가는 거지. 돈이 얼마가 되는 거죠? 200원이죠.
이거 두 개, 이거 하나 해서 제일 작은 돈이 100원하고 100원이니까 200원. 자, 그 다음 세 개 뽑을 때 50원짜리 하나에 100원짜리 두 개가 뽑힐 수도 있죠. 그러면 250원이죠. 250원도 가능해요. 그 다음 세 개를 다 여기서 뽑아갔다면 300원 상금이 될 겁니다. 상금의 기대값이에요. 300원보다 더 많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세 번밖에 안 동전 세 개만 뽑을 거기 때문에. 자, 그럼 확률 계산할게요. 200원을 뽑는다는 거. 전체부터 할까? 6개 중에 3개를 뽑는 거야. 그럼 이제 20가지 경우죠. 자, 200원을 뽑는다는 건 아까 말했어. 50원짜리 2개가 뽑히고 100원짜리가 하나가 뽑히는 거니까 50원짜리 2개 중에 2개 뽑고 100원짜리 4개 중에 하나가 뽑힌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4가지죠. 이번엔 250원 뽑을 확률을 구해볼게요. 250원을 뽑으려면 이거 하나에 이거 2개. 그러니까 50원짜리는 2개 중에 하나가 뽑히고 100원짜리 4개 중에 2개를 뽑아가야 돼요. 12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300원짜리입니다. 그러면 300원짜리는 4개 중에 3개를 뽑아가야 되니까 4가지죠. 자, 여기서 평균 구하는 거야. 근데 요 정도 문제라면 아까처럼 요렇게 계산 안 하고도 알 수 있는데, 계산 안 하고 얼마인지 보이냐? 250원 보이니? 여길 기준으로 양쪽 확률이 똑같죠? 평균은 가운데죠? 딱 여기죠? 250원입니다. 계산 안 해봐도. 근데 지금은 연습이니까 계산할 때 20분에 요거 곱하면 800원, 요거 곱하면 3,000원, 요거 곱하면 1,200원. 그래서 20분에 5,000, 0 2개 지우고 250. 요게 바로 한 번 했을 때 250원 정도는 받을 수 있어. 인 거죠. 이걸 이제 단위를 틀리게 50원짜리 몇 개, 그 다음에 500원짜리 몇 개, 5,000원짜리 몇 개 이렇게 놓고 뽑았을 때 가져갈 수 있는 상금, 기대값 이러면 더 재밌는 문제가 될 거야. 뽑고 싶죠. 이건 별로 뽑고 싶지가 않죠. 돈이 안 되니까. 근데 요건 알만해요. 가운데 딱 기준으로 양쪽이 여기 차이도 똑같고 확률도 똑같다면 가운데가 기준이 여기니까 그냥 250원 이렇게 얘기해도 될 수 있다. 자, 한 문제만 더 해보겠습니다. 436번이요. 자, 문제 잘 읽어봐. 구별이 되지 않는 모양 4개가 있어. 열쇠가. 이때 자물쇠에 맞는 열쇠는 딱 하나야. 그럴 때 이 4개 열쇠 중 어느 열쇠가 자물쇠에 맞는지 몰라서 하나씩 자물쇠를 열어보기로 했어. 이때 열릴 때까지 시도한 횟수의 기대값은. 이거 얘기하니까 예전에 선생님 좀 어렸을 때 같은데 TV 프로그램에 이런 게 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사나이 뽑는. 막 예능 프로그램에. 그러면 무작위 500명을 모아. 1000명도 좋아. 모아놓은 다음에 아무도 풀 수 없는 OX 퀴즈를 내기 시작해. 그래서 그냥 찍어서 O에 또는 X로 가는 거야. 사람들이 운동장에서. 그래서 10단계까지 있어서 10단계를 다 통과하게 되면 상품을 주는 거야. 그때 당시로 자동차를 줬으니까 굉장한 상품이었어요. 지금 같으면 예를 들면 그 벤츠 준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1단계가 그런 퀴즈로 서너 개를 해요. 그러면 이제 막 아무것도 모르고 나 O인 것 같아. X인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왔다 갔다 서. 그럼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겠지? 그렇게 해서 이제 운으로 계속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기억나는 게 2개밖에 없는데 9단계. 10개 단위가 이렇게 줘. 계단이 있어. 근데 어느 계단은 종이로 살짝 막아놓고 어느 계단은 나무 판자로 돼 있어서 나무 판자를 밟으면 밟고 올라갈 수가 있고 종이로 만들어진 데 밟으면 푹 빠져서 탈락. 그래서 10단계를 한 칸 올라갔다가 2칸 올라갔다가 한 칸 갔다가 2칸 갔다가 뭐 이거 자기가 하는 거야. 2계단밖에 못 가니까. 여기를 통과한 사람이 6명 있었습니다. 운 좋은 사람이에요. 마지막 10단계. 지금 이 문제랑 비슷해. 열쇠가 100개가 걸려있어. 그리고 저쪽에 자동차가 한 대 있어. 이게 상품이야.
그냥 아무 열쇠나 뽑아가서 문 열리면 가져가는 거야. 한 사람 성공했습니다. 그냥 아무나 가져가서 열어보니까 열린 거지. 이게 가장 운 좋은 사람이죠. 대단한 운이죠. 오징어 게임도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가서 푹 빠지고 우악 하고 죽는 거고. 그거 있었잖아요. 자, 436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거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확률 계산 해볼게요. 다시 문제 정리할게. 열쇠 4개 있어. 비슷해서 몰라 뭔지. 자물쇠 하나 있어. 열어볼 거야. 아무거나 시도. 니네도 그런 적 있지 않냐? 집에 어느 문 잠겼으면 열쇠 꾸러미 갖고 와서 막 넣어보고 안 되면 또 넣어보고. 안 해봤냐? 자,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열릴 때까지 시도한 횟수. 그러면 한 번에 열릴 수도 있고 아니면 모피의 법칙에 의해서 4번 만에 열 수도 있는 거죠. 시도한 횟수의 기대값 평균은 얼마냐. 그러면 니네가 이제 계산해야 돼요. 한 번 만에 열릴 수도 있습니다. 횟수니까 2번 만에 열릴 수도 있어요. 3번 만에 열릴 수도 있고 4번 가야 열리는 경우도 있죠. 이 확률 계산을 여러분이 잘할 수 있을까? 그겁니다. 자, 지금부터 할게요. 한 번에 열릴 확률은 얼마입니까? 4분의 1이죠? 자, 2번 만에 열릴 확률 계산해 볼게. 첫 번째는 안 열려야 되지. 그러니까 4분의 3이죠? 자, 그러면 열쇠가 이렇게 4개가 있고 맞는 게 여기 있다고 칠 때 처음에 안 열리는 열쇠를 뽑힌 거야. 자, 그 다음 이제 열려야 됩니다. 그러면 3분의 1이 되는 거죠? 3분의 1. 확률 얼마니? 2번 만에 열릴 확률 4분의 1입니다. 자, 3번 만에 열릴 확률 해볼게요. 첫 번째 안 열려야 되니까 4분의 3입니다. 또 안 열려야 돼요. 3분의 2입니다. 이제 열려야 돼요. 2분의 1입니다요. 확률은 4분의 1입니다. 신기하죠? 4번 만에 열릴 확률을 구해보면 처음에 4분의 3, 그 다음 3분의 2, 그 다음 2분의 안 열리는 열쇠 뽑은 게 2분의 1, 그 다음 무조건 열리니까 이거죠? 역시 4분의 1입니다. 답 1 맞죠? 자, 이제 평균 구하기야. 이거. 그럼 4분의 1 곱하기 1, 2 곱하기 1, 3 곱하기 1, 4 곱하기 1, 4분의 10. 평균 2.5회. 애매합니다만 2.5회면 열릴 수 있겠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오늘 내용의 전체예요. 일단 영상을 끊을게.